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입니다. 이분에 대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딸과의 금전 거래 그리고 임대차 관련 문제입니다. 이 부모 자식 간, 즉 특수관계인이죠. 이 특수관계인 간의 이 현금 거래 그리고 이 아파트 임대차 문제는 저희 채널에서 다루는 중요한 이슈이기에 저희가 최재형 전 원장의 사례를 토대로 과연 문제는 없는지, 주의할 점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론 보도인데요. 최재형 전 원장 딸, 이 부모에게 4억을 빌려 아파트를 샀다. 현재 원리금을 갚는 중이고요. 그리고 연 2.75%로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의 경우에는 방 4개가 있는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임대를 줬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집을 살 때 이 대출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동산 규제 때문에 대출을 강하게 조이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최 전 원장 딸도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쉽지 않으니까 이 부모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당연히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을 빌릴 수 있고요. 하지만 이 부모 자식 간의 이 금전 소비 대차는 말이 돈을 빌리고 받는 거지 사실은 증여인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상증세법 기본 통칙에 보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간 소비 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냥 증여로 보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적어놨습니다. 뭐 사실 돈을 빌리는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 증여다 이렇게 봐버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빌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빌린 것이 진짜로 확인이 되면 그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증여가 아니라 진짜 빌린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빌린 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요, 확실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타인 사이에 돈을 빌릴 때 뭐가 필요하죠? 차용증도 작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자도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원금의 경우에 이걸 분할 상환할 것인지 아니면 만기 몇 년 몇 월 며칠에 일시에 상환할 것인지 이런 약속들이 확실하게 돼야 진짜 빌리는 것이죠. 이 부모 자식 간의 현금 차용도 최소한 이런 확실한 증빙들이 있어야 그건 증여가 아니라 진짜로 빌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 전 원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언론에 설명한 것을 보면요, 정상적인 차입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도 아마 작성이 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자도 지급이 되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원금도 두 차례에 걸쳐서 8천만 원을 갚았다고 하네요. 4억 원 중에 8천만 원을 이미 갚았고 남은 3억 2천만 원도 갚을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대목이 바로 이율입니다. 최 전 원장은 딸에게 2.75%로 빌려줬다라고 언론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법에서 보는 적정이자가 몇 프로죠? 그렇습니다. 연 4.6%입니다. 최 전 원장은 세법에 정한 적정이자보다 낮은 이율, 즉 저리로 자녀에게 돈을 지원한 것이 됩니다. 그럼 이거 불법이고 탈세일까요? 사실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연 4.6%는 너무 높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법이고요. 그리고 또 법을 잘 아는 최 전 원장이 과연 법을 어겨서 이렇게 했을까요? 자, 답은 바로 저 상증세법 41조 4에 정답이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빌릴 경우에 이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받는 경우에는 증여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최 전 원장은 딸에게 빌려준 게 아니라 증여를 한 게 되죠. 왜요? 저리로 빌려줬으니까요. 그런데 그 밑을 보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때 기준은 1,000만 원입니다. 연 1,000만 원이거든요. 따라서 4.6%로 정한 적정 이자와 실제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그건 증여로 보지 않겠다. 봐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 그건 당연히 저 예외 규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증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 규정 때문에 연 4.6%를 다 주지 않아도 실제로는 증여가 문제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걸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저 표는 차입금 규모에 따른 이 적정이자 그리고 이 1,000만 원까지 봐준다는 규정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낮은 이율로 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계산을 해본 겁니다. 최 전 원장의 경우 4억 원이니까요. 4억 원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4억 원의 적정이자는 연 4.6% 적용하면 연 1,840만 원이 됩니다. 이만큼을 실제 이자를 줘야 증여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데요. 1,000만 원까지 양해가 되니까 1,000만 원을 빼면 840만 원이 됩니다. 이걸 역산해서 계산을 하면요. 연 2.13%가 됩니다. 따라서 연 2.13%를 넘는 이자만 주면
최소한 4억 원을 빌릴 경우에 그건 증여 이슈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최 전 원장은 딸에게 얼마 이율로 빌려줬죠? 2.75%로 빌려줬습니다. 따라서 이 최 전 원장의 현금 소비대차 문제는 현행세법상 허용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 전 원장이 바로 저런 정확한 계산하에서 연 2.75%를 책정을 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세법도 준수하면서 또 낮은 이율로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저 표는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 원의 경우엔요, 4.6% 적용하면 920만 원이 적정 이자거든요. 근데 이거는 연 1,00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식에게 2억 원을 빌려줄 때요, 굳이 이자를 안 받으셔도 증여 이슈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액수별로 달라지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계산들의 전제는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증여를 하면서 저 규정만 적당히 맞춰서는 안 되는 거고요. 증여가 아니라 실제로 빌려주고 또 빌려받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 최 전 원장의 경우에는 현재로선 이 편법 증여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물론 아파트 시장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이 고위공직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강남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려줬다, 이런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그런 평가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채널에서 다루는 이 법과 이 세법 문제에 있어서 어긋나는 점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 부모 자식 간의 이 현금 소비대차 문제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죠. 일부에서는 처음에는 차용증 쓰고 뭐 이자도 좀 주고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는 좀 흐지부지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국세청이 낸 보도자료 보면요, 부채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돈을 빌리고요, 결국 그런 원리금들이 정확하게 상환되는지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연 2회에 걸쳐서 이 부채가 이자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검증을 하겠다고 국세청이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집을 사는 과정에서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게 돼 있죠. 그리고 이때 자금 조달 계획서에 이 부모님과의 차용증을 자금 출처로 적었다고 하면요, 이게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이 되고 먼 기간이 지나서까지 이런 기록들이 남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원리금들이 정확히 상환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최재형 전 원장의 경우에 한 가지 문제가 더 불거졌습니다. 바로 둘째 딸과의 아파트 임대차 문제입니다. 방 4개가 있는 목동 아파트를 딸에게 임대를 준 건데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재형 원장이 감사원장에 취임하면서 이 목동 아파트를 둘째 딸에게 전세를 줬다고 합니다. 방 4개가 있는 아파트였는데 당시 전세 시세가 6억 이상이었는데 이 최 전 원장이 관보에 재산 공개한 걸 보면 전세 보증금은 1.2억 원만 돼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6억 원과 1.2억 원의 차액은 이 편법적으로 자녀에게 지원을 해준 거 아니냐, 한마디로 편법 증여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일부 언론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임대차 계약에서도 특수 관계인 간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그건 편법 증여로 볼 소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최 전 원장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우선 감사원장 공간에 입주를 하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임대차를 주는 것은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둘째 딸에게 빌려줬다. 그리고 1.2억 원 전세 보증금을 받는 건 맞지만 이것 때문이라면 이 편법 증여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월세 100만 원을 아내 통장으로 받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전세에 있어서 이 시세와 이 준 액수의 차이를 100만 원을 받으면서 한마디로 반전세를 줬다는 해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해명들이 사실이라 그러면 뭐 일단 드러난 것만으로는 편법 증여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 전 원장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요,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은 이 부모 자식 간의 이런 금전 거래에 있어서 아주 엄격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올린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너무 어려웠던지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걸 2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상득세법 37조입니다. 부모님 집 혹은 자식 집을 공짜로 사는 경우 있죠. 뭐 부모님 자식 간에 그까지 집을 무상으로 사는 게 뭐 문제겠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에는 여기에도 명확한 규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타인이라는 건 주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얻게 되는 이익은 증여로 본다. 바로 상증세법 37조 1항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증여세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명의의 시가 15억 원 주택의 아들이 공짜로 살 경우에 이때도 증여세를 계산하는데요. 바로 저런 공식에 따라서 매년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증여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때는 5년 단위로 계산을 해서 신고 납부하게 돼 있는데요. 매년 2천만 원 이상의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5년 후에 증여재산 가액은 무려 1억 1,300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성인의 경우에 10년에 5천만 원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요. 여기에 5천만 원 공제하고 10% 세율을 곱할 경우에 바로 증여세는 618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 명의의 15억 원짜리 집에 5년 동안 공짜로 살면 600만 원 이상의 증여세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너무한가요? 물론 여기에는 예외는 있습니다. 이 부모와 자식 간에 함께 거주할 때 이럴 경우에는 증여세 물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증여 가액이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도 이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시가 15억 원인 경우에는 5년에 1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5년에 600만 원 이상의 증여세를 내야 되지만요. 이게 1억 원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 증여 이슈는 생기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이건 그렇다고 해도 조금 더 정서와 안 맞는 규정이 하나가 있죠. 바로 상대주택법 37조 2항입니다. 보통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본인이 대출이 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담보 여러 개 부족하니까 부모님이 대신 좀 부모님 본인의 집을 담보로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부모님이 뭐 직접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담보 제공하는 건데 야, 이것도 증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증여로 법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해서 금전 등을 차입할 경우에 그래서 이익을 얻을 경우에 그것도 증여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너무한가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이것도 이 증여 가액이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부터는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증여 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저공식대로 합니다. 우선 빌린 돈이 있고요. 부모님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이 있을 겁니다. 그게 차입금이고요. 여기에 적정이자 4.6%를 곱한 다음에요. 여기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또는 지급할 이자를 뺀 것이 바로 이 차입에 따른 증여이익이 되겠습니다. 즉 아무 대가가 없었다 그러면 이 부모님 집을 통해서 빌린 차입금의 4.6%를 다 증여로 보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액수를 빌린 것이나 또는 부모님 집을 담보 제공받아서 은행에 빌린 것이나 증여를 똑같이 본다는 얘기거든요. 조금 심한가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 나간 다음에 비판적인 댓글도 많이 달릴 텐데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 당국자분들께서도 향후에 이런 법 규정 고칠 때 좀 참고하셔서 전향적으로 좀 개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 부모 자식 간의 현금 거래 문제 그리고 현금 차용 문제에 대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